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센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원 수화식 중에서 세 번째 다항식의 계산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전 시간에 단항식의 곱셈을 공부했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했는데 덧셈과 뺄셈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번 단원은 다항식의 계산입니다. 다항식의 계산 중에서 다항식과 다항식을 더하는 경우,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항식과 단항식을 더하는 경우, 단항식에서 단항식을 빼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이 들어있는 곱셈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는 거 나누기를 배웠죠. 또 나누기의 경우에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것은 2학년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다항식으로 나누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두 개를 다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곱셈, 전 시간에 배웠던 단항식의 곱셈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다항식을 더하거나 뺄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동류항이라는 개념입니다. 동류항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빼기를 하는데 5x 빼기 3y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는 그렇지 않은데 덧셈 뺄셈의 경우에는 동류항의 경우에만 덧셈 뺄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동류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동류항이라는 것은 류가 바로 종류를 말합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종류가 같은 항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종류가 같은 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항의 문자의 차수와 종류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 이게 동류항입니다. 그러면 종류는 뭘까요? 이거 쉽죠? x와 x5제곱, 이것은 똑같은 문자 x죠.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말하거든요. x가 1차고 여기는 5차죠. 5번 곱해져 있습니다. 차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건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x세제곱 빼기 3x세제곱 빼기 2y세제곱 하면은 자, 문자가 둘 다 3차입니다. 차수가 같죠. 하지만 문자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덧셈 뺄셈은 동류항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동류항일까요? 자, 예를 들어 3x y 5제곱 빼기 2x y 5제곱 이거 봅시다. 문자가 x가 하나 있고 y가 5개씩 곱해져 있죠. 이건 문자의 종류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죠. 그래서 이건 뺄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x, y 5제곱에 3개가 더해져 있는데 3이 곱해져 있다는 것은 더하기죠.
자, A 더하기 A 더하기 A는 3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앞에 3이 곱해져 있다는 것은 A가 3번 더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3 곱하기 XY 5제곱은 XY 5제곱이 3개가 더해져 있다. 거기에서 2XY 5제곱을 뺀다 이 말은 2개 더해져 있는 걸 빼면은 결국 1개밖에 안 남겠죠. 3개 더해져 있는 곳에서 2개 더해져 있는 걸 빼니까 하나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답은 X, Y, 5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동류항의 경우에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단항식과 다항식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단항식이 뭐냐? 다항식이 뭐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단항식이 뭐냐? 그러면 항이 하나인 식입니다.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 그러면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이 단항식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학생이 단항식은 단항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 다항식은 뭐니? 그러니까 다항식은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항식은 이 한자로 쓰여진 표현인데 이게 항이 하나 있는 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항식은 항이 하나 있는 식이다 이게 말하는 것은 단항식은 단항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단항식은 뭘까요? 이걸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 단항식과 다항식이 구별하는 거, 또 다항식 개념을 아는 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수학의 나침반에는 아직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인데 이걸 설명을 해줄까요, 말까요? 어떤 게 단항식인지, 아니면 어떤 게 다항식인지. 네, 수학의 나침반만 찾아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항식은 식이나, 아니,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된 식입니다. 그래야 단항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곱이라는 것은 화학적 결합이거든요. x 곱하기 y를 하면은 x와 y가 완전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적 결합은 뭐냐면 물에다가 설탕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물만 꺼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증발시킬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물만 꺼낼 수는 없습니다. 또 설탕만 꺼낼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단항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항식은 뭐냐면 자, 이게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된 식을 단항식을 하죠. 근데 다항식은 단항식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식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네, 덧셈 뺄셈은 물리적 결합입니다. x 더하기 y 이런 것이 물리적 결합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결합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과 모래를 섞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갈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완벽한 결합이 아니고 그냥 섞어져 있을 뿐이지 완벽한 결합은 아닌 겁니다. 이와 같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항과 항이 완벽한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다항식이 되는 거고 그 결합된 항 하나하나를 단항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단항식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연결된 식이다. 나누기는 안 됩니다. 또 단항식이 항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식은 다항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확한 단항식, 다항식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이 길어졌는데 단항식, 다항식이 뭔지, 그리고 동류항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는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기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괄호가 있죠. 괄호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는 괄호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3분의 4x 빼기 4분의 1y. 그 다음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기호는 마이너스 1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한번 곱해주고 여기에다 한번 곱해줍니다. 분배 법칙이죠. 그러면 첫 번째 6분의 5x는 마이너스 6분의 5x가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y는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3y가 되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경우에 괄호를 풀 때 앞에는 부호가 바뀌는데 뒤에는 부호를 안 바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3분의 4x, 문자가 x죠. 1차이고 6분의 5x가 있죠. 이 둘끼리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순서를 바꿔볼까요? 3분의 4x 빼기 6분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y 플러스 2분의 3y가 되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덧셈의 교환 법칙이죠. 순서를 바꿨습니다.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빼기인데 왜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y는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y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y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뺄셈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없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와 뒤에 있는 두 개가 동류항이죠. 문자의 종류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습니다. 1차로. 자, 계산하는데 분수니까 통분해야 되겠죠. 6분의 8x 마이너스 6분의 5x 뒷부분은 분모를 4로 고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y 더하기 4분의 6y. 자, 그럼 앞에 두 개 계산하면 6분의 3x 뒤에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4분의 5y가 되겠죠. 자, 이걸 6분의 3x는 약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5y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자, 이것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ax 더하기 by라고 그랬죠. 그러면 a는 2분의 1이고 b는 4분의 5입니다. 그때 a 더하기 b가 뭐냐? 2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4분의 1을 고치면 4분의 2 더하기 4분의 5. 그래서 4분의 7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는 문제죠. 5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3 곱하기 괄호인데 괄호 안이 보니까 다항식이죠. 항이 3개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3을 항이 하나라고 보니까 이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단항식을 이 다항식의 항 하나하나에 곱하기 해줍니다. 분배 법칙처럼. 항이 3개니까 3을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항식과 다항식 곱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기는 아직 안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2학년 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생 때도 이거 계산하는 방법 가르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까요? a 더하기 b는 항이 2개죠. 다항식입니다. 또 x 더하기 y 더하기 z까지 해볼까요? 이건 항이 3개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는 거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걸 계산을 못한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를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ay 더하기 az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를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bx 더하기 by 플러스 bz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은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죠. 이건 더 쉽죠. a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입니다. 그러면 ax, ay, az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우는데 이건 안 배우는 거죠. 3학년 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a 더하기 b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w가 있다 하면은 a 곱하기 x, ax 더하기 ay 더하기 az 더하기 aw 더하기 bz, bx 더하기 by 더하기 bz 더하기 bw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항이 몇 개가 되든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조금 더 증명하는 것들은 나침반을 검색해보면 찾아보면 있습니다. 선생님 책은 2학년 책에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3학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3을 2x제곱 x 마이너스를 각각 분배 법칙에서 곱해집니다. 그러면 6x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항식 앞에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건 2만 곱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 전체를 각 항에다 곱해주는데 마이너스 2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다 바뀌겠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괄호 3개가 다, 아니 항 3개가 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a 빼기 b 플러스 c다. 그럼 이것은 괄호를 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부호가 바뀌죠. 주의해야 됩니다. 앞에 것만 바꾸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동류항끼리 이제 덧셈 뺄셈 해야 되죠. 자, 동류항이 이제 위치 바꾸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바로 봅시다. 6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이 동류항이죠. 6 빼기 2니까 4죠. 그래서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x 1차 3x와 6x입니다. 선생님 플러스까지 했으니까 양수라는 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3x에다 6x는 9x죠. 그래서 9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4죠.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7입니다. 끝났죠?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뭐냐? x제곱 앞에 곱해진 수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4죠. x제곱의 개수는 4다. 상수항은 뭐죠? 17이 아니고 마이너스 17입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17이죠. 근데 이걸 더해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4 빼기 1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문제는 괄호가 지금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죠. 이런 문제는 한 번에 나오면 됩니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3y 빼기 하고 대괄호가 있죠. x 더하기 y 마이너스 중괄호 2x 마이너스 5x 플러스 7y 중괄호 대괄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다 마이너스 붙어 있고 중괄호 앞에도 마이너스, 서괄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3y는 적어주겠습니다. 그대로
다음에 이 x는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x에다 곱해주는 거지만 x가 마이너스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곱하기 한다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y인데 나오면서 이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마이너스 y로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EX 경우는 중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부딪혀서 부호가 바뀌겠죠. 근데 또 바깥에 대괄호 앞에 마이너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EX는 한번 나오면서 마이너스 EX로 바뀌었는데 또 나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플러스 EX로 바뀌는 겁니다. 괄호를 두 번 나오다 보니까 부호가 한 번 바뀌고 또 바뀌니까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X는 서괄호 있죠? 중괄호 있죠? 대괄호 있죠? 세 번 바뀌어야 됩니다. 자, OX가 한 번 나오면서 마이너스 OX, 또 나오면서 플러스 OX, 또 나오면서 마이너스 OX가 됩니다. 세 번 바뀌니까 결국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7y도 OX와 똑같은 입장이니까 7y도 마이너스 7y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3개가 있는데 한 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동량끼리 계산해 봅시다. x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5x. 그러면 자, 플러스는 2x밖에 없는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6x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3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y죠. 그러면 양수가 3y가 있는데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7y니까 마이너스 8y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5y가 됩니다.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ax 플러스 by라고 그랬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이고 b는 마이너스 5이죠. a 빼기 b 하라고 그랬네요. a는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5인데 빼기 b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1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 안녕범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수학의 나침반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안녕범 수학 공부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이 없습니다. 다 이런 식의 문제뿐이 없어요.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비비 꼬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낼 것이 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별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항식 이거에서 다항식 A를 뺐더니 이것이 되었다. A가 뭐냐? 자, 그 식으로 써볼게요. 3x-2y 플러스 1에서 다항식 A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2가 되었다. A가 뭐냐 그랬죠. 근데 지금 A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이것을 우측으로 보내버립니다. 왜 보냅니까? 마이너스 A를 A로 만들기 위해서 우측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변에는 이것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써줍니다. 3x-2y 플러스 1이 있고, 그럼 우측에 있는 이것들이 A가 왔으니까 이제 다 넘어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근데 이항을 하면서 부호가 다 바뀌죠. 마이너스 x는 플러스 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바뀝니다. A가 그대로 플러스 A가 있기 때문에 좌변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막 계산한 거 똑같이 3x와 x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와 마이너스 5y를 더하면 마이너스 7y. 그 다음에 상수항 1과 2를 더하면 3이 됩니다. 이것이 A다. 끝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우측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A가 되니까 저절로 다항식 A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더 꼬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방식의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어떤 식에서, 어떤 식이 뭔지 모르죠. 어떤 식이 A라고 합시다. A에서 이것을 빼야 됐습니다. 그러면 2x 제곱 빼기 3y 플러스 1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야 합니다. 이걸 뺐더니 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답을 구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다고 했습니다. A에다가 2x 제곱 빼기 3y 플러스 1을 더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6x 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하는 답이 뭐냐? 자, 여기서 바르게 계산하는 답이 뭐냐면 바로 이거만, 네모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빼야 되는 거, 뺐을 때 답이 뭔지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모도 모르고 있죠. 근데 A도 모르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네모에 들어갈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A가 뭔지 아는 것은 이 두 번째 식에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뺄 걸 더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A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A 뒤에 이게 더해져 있으니까 이 다항식을 우측으로 보내버리면 A만 남겠죠. A. 자, 그러면 우측에는 원래 6x 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있었는데 이 좌변에 이 다항식이 2항이 옵니다. 그러면 다 부호가 바뀌죠. 2x 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y는 플러스 3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바뀝니다. 자, 우변에 있는 이 다항식들 계산만 하면 A가 나오겠죠. 자, 동류함끼리 계산합니다. 6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와 선생님이 조금 잘못 썼습니다. 여기를 자 y로 바뀌었네. 다 x로 x 여기도 x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x만인데 선생님이 y로 잘못 썼습니다. 고쳐졌죠? 그러면 x와 3x를 더하니까 플러스 4x가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죠. 자, 이게 A죠. A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A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서 이 괄호에 있는 다항식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괄호 바꿔서 나와봅시다. 2x 제곱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y는 플러스 3x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괄호를 풀을 때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모든 항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이때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노리는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부호가 다 바뀐다. 이걸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량 계산해 봅시다. 4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4x와 3x니까 7x. 상수항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항식과 다항식 곱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분배 법칙에서 여기서 한 번 해주면 됩니다.
내 부호도 막 바뀔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2x니까. 자, 한번 마이너스 2x를 x 곱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 곱하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2x가 되죠. 자, 이것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보이죠? 비교해보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6이다. c는 2다. 자, 그런데 a 빼기 b 플러스 c죠. 좀 부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여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6, b가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6이 되죠. c는 플러스 2. 그래서 답은 6이 됩니다. 답은 4번. 자, 이제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 다항식을, 다항식이니까 얘도 한번 나눠주고 얘도 한번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이게 분수 형태가 나오죠.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누기를 하지 말고 곱하기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12x 세제곱 y 제곱 더하기 4xy가 있는데 일단 괄호를 쳐주죠. 그 다음에 곱하기를 고쳐야 되는데 분자가 분모로,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야죠. 근데 x제곱 y는 분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4x제곱 y인데 이제 곱하기를 고치면 뒤집어져서 밑으로 내려가죠. 4x제곱 y가 밑으로 내려오고 분모에 있는 3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 여기다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결국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하는 것들이죠. 자, 처음과 이 처음을 곱하면은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12 곱하기 4분의 3이죠. 약분이 돼가지고 이게 3으로 바뀌면 3, 3은 9, 분자의 9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보니까 여기 x 세제곱이 이제 분자하고 곱하는 거지, 이 부분을. x가 3개, 분자에 x가 3개 있습니다. x 세제곱, 분모에 x 제곱이 있죠. 이제 분자에만 x가 하나 남고, y는 분자에 y 제곱, 근데 분모에 y 한 개가 있죠. 분자에 y 하나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 이걸 암산했는데 이 정도는 암산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4가 있고 여기 4분의 3이 있죠. 곱하면 3만 남겠죠.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게 x가 분자에 하나인데 분모에 2개 있죠. 그러니까 분모에 x가 하나 남겠습니다. 3인데 분모에 x가 하나 남고 y는 하나, 여기도 하나죠.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x분의 3이 되겠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누기인데 분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해서 4분의 3 4x제곱 y분의 3 이 형태를 여기다 한번 여기다 곱해준 거예요. 이것은 전 시간에 배웠던 단항식의 곱셈 그 요령에 의해서 곱하면 됩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네모를 구하고 싶은데 이 곱하기가 돼 있죠. 그럼 이로 넘겨야 되겠죠? 네, 그때 곱하기는 넘어갈 때 나누기로 되는 건데 자, 근데 또 분수 형태죠. 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써봅시다. 자, 네모가 있고 곱하기인데 이럴 때는 분모와 분자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것이 x제곱 y 마이너스 4xy제곱 플러스 2y 세제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네모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있죠. 그럼 이걸 1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곱해줘야 될까? 이거에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2를 곱해주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2분의 y 곱하기 y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다가도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졌을 때 네모만 남겠죠. 우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이 다항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y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3번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분수 형태인데다가 이것이 이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까지보다는 좀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이너스 2분의 1 y를 마이너스 2분의 y 해서 분자와 분모를 명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역수 마이너스 y분의 1을 곱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y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1이 되니까 네모만 적어준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곱하면 먼저 부호가 바뀌죠. 그 다음에 2가 있죠. 분자에 2가 있고 x제곱도 있죠. 근데 y는 이 분모의 y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반이니까 플러스 바뀌죠. 2와 4를 곱하면 8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x는 남아있죠. 여기 x 없으니까 x가 남아있고 y는 y제곱인데 분모에 y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y 하나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고 y 세제곱인데 분모에 y가 한 개 있으니까 두 개만 남죠. y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암산을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량이 없죠?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2번이 답입니다. 좀 검산해 볼 때는 이 네모가 이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y를 한번 곱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검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가 앞에는 단항식과 다항식 곱한 거고 그 다음에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건데 앞에 두 개 이거 계산하고 뒤에 있는 거 이거 계산한 다음에 동량끼리 또 덧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배법칙에서 한 번이 곱해주면 되죠. 자, 곱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x, y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20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잘 봅시다. 그냥 뒷부분을 두 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다항식 그대로 써줍시다.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y 플러스 20x제곱입니다. 나누기인데 이게 복잡하죠. 거듭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짝수니까 플러스 바뀌고 2x를 제곱하면 4x제곱이 됩니다. 자, 나누기인데 이건 분수 아니죠. 그러면 이 4x제곱으로 이거 한번 나눠주고 이거 한번 나눠주고 이거 한번 나눠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12xy 플러스 20y 자, 8x 세제곱을 4x제곱으로 나누면 더하기 2x만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12x제곱 y를 4x제곱 나누면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제곱은 없어지겠죠? y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20x제곱 나누기 4x제곱은 플러스 5가 되고 x제곱은 없어지겠죠. 자, 동량이 있나요? 있죠. 이것과 이것이 동량입니다. 자, 그것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2x를 먼저 써줍시다. 2x 그 다음에는 자 20y 마이너스 3y니까 플러스 17y 상수항은 5가 됩니다. 됐죠. 여기서
x의 개수를 a라고 그랬죠. x의 개수가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a가 2다. 그 다음에 y의 개수 b죠. y의 개수 어디입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b는 17이다.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가 얼마냐 그랬죠? 19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계산들이기 때문에 나누기 할 때 분수 형태는 곱하기를 고칠 때 주의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곱하기가 분수 형태가 될 때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이거의 역수를 곱해준다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용 문제인데, 이 삼각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근데 이 삼각형 면에서 직구할 수 없죠. 그럼 이 직사각형에서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삼각형 3개의 면적을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직각삼각형 3개인데 각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직사각형 전체가 5y인데 여기가 8입니다. 그럼 여기는 5y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 8. 이건 아주 쉽겠고. 자, 여기가 얼마죠? 5y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 전체가 3x인데 6을 빼니까 여기는 3x 빼기 6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면적, 직사각형 전체 면적 어떻게 될까요? 3x와 5y. 3x 곱하기 5y가 전체 직사각형 면적이죠. 여기에서 삼각형 3개 면적을 빼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까? 1번 삼각형은 분모를 쳐봐야 되겠습니다. 1번 삼각형은 3x 곱하기 5y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도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을 더해봅시다. 6, 8에 48이죠. 6 곱하기 8 나누기 2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5y 곱하기 3x 빼기 6이죠. 5y 곱하기 3x 빼기 6인데 또 2로 나눠줘야 되죠. 자, 삼각형 3개 면적을 더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죠.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 식만 정확하게 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첫 번째 3x 곱하기 5y는 15x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될까요? 일단 소가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약분이 안 될 것 같아요. 2분의 어떻게 될까요? 2분의 자, 분배법칙에서 곱하기 하면 15xy 그 다음에 3y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4x죠. 그 다음에 여기는 48 나누기니까 23입니다. 더하기 일단은 2로 이것도 약분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곱하기 해봅시다. 2분의 하고 15x 빼기 30y죠.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소각 안에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5xy가 되고 빼기 하고. 자, 동류항이 어떻게 있는가 봅시다. 선생님이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 5y와 3x 곱하면 15xy죠. xy. 자, 동류항을 보니까 주의에 대한 분수 형태니까 2분의 15xy가 있고 2분의 15xy가 있죠. 그러면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는 15가 되죠. 그래서 15x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24x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죠.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35이니까 마이너스 15 동량은 아니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x가 되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5y가 되고 그냥 상수항은 여기밖에 없죠.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자, 15xy 빼기 15xy죠.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이 빼기에서 없어지고, 이 부분들은 이제 괄호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12x 플러스 15y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5번이 답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분수 형태가 되어서 조금 혼란스럽게 했을 뿐이지 어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잘 실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단순히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틀렸다면은 다시 한번 연습장에 식을 써보고, 또 그래도 미덥지 못하면 또 한번 써보고 한 2번, 3번 해보면 이런 문제는 조금만 연습하면 절대로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직육면체의 부피가 어떨까? 높이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높이는 모릅니다. 높이는 네모라고 하죠. 그럼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3b 곱하기 a 곱하기 네모 했더니 부피가 9a 제곱, ab제곱 9ab제곱 마이너스 6a세제곱 b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3ab죠. 3ab 곱하기 네모는 9ab제곱 빼기 6a세제곱 b다. 네모만 남겨서 양변을 3ab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4변을 3ab로 나누면 네모만 남겠고, 여기는 3ab로 나누면 3a분의 9ab제곱 빼기 6a세제곱 b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됩니다. 이거서 한번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되죠. 그러면 네모는 9ab제곱을 3ab로 나누면 3하고 b만 남겠네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6a세제곱 b를 3ab로 나누면 마이너스 2a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이 나왔죠? 3b 마이너스 2a제곱 4번이 답입니다. 자, 360번은 이 문제는 지금 문제풀이가 길어지니까 선생님들 약간 피곤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피곤하면은 지금 잠깐 플레이를 멈추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플레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x는 2, y가 마이너스 5일 때 다음 식의 값이 뭐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바로 x 2 놓고 y 놓고 그러면 어렵겠죠. 먼저 간단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다항식을 단항식 나누는 거죠. 앞에 것도 3xy로 나누고 뒤에 것도 3xy로 한번 나눠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이것을 3xy로 나누면 4x 제곱만 남겠고, 뒤에 걸 나누면 마이너스 5가 되고 x 없어지고 y도 하나 없어져가지고 y만 남겠네요. 자, 계산했더니 이거 되죠. 근데 x가 2라고 그랬죠. 그러면 4 곱하기 x 제곱이죠. x가 2니까 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5하고 y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죠. 곱하기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16 플러스 25 그래서 4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a가 2x 더하기 y, b는 x 마이너스 2y다. 그때 이것을 xy의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 대신에 2x 더하기 y, b 대신에 x 빼기 2y를 넣으면 a, b는 사라지고 x, y만 남겠죠. 그러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복잡하니까 일단 이거부터 계산합시다. 먼저 2를 그 항 두 개 분배 법칙에서 곱하기 하면 2a 마이너스 2b가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둘 다 부호가 바뀌죠. 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는 플러스 4b가 됩니다. 동명끼리 계산해야 되죠. 2a 마이너스 a니까 a가 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4b니까 플러스 2b가 됩니다. 자, 간단히 됐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이제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x 더하기 y죠. 그러면 2x 더하기 y. b가 x 빼기 2y죠. 그냥 앞에 2가 있죠. 더하기 2하고 괄호 열고 x 빼기 y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y 한 다음에 여기는 괄호를 풀어줘야 되죠. 2를 곱해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y가 됩니다. 자, 동량 계산하면 되죠. 2x 하니까 4x, 그 다음에 y하고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3y. 답이 있습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는 남았나요? 이제 거의 다 한 3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 2x 빼기 3y 6인데 다음 식을 x의 식으로 나타내라. 여기는 y가 있죠. y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괄호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다항식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3하고 2x하고 y를 곱해주면 6x 더하기 3y가 되겠죠. 그 뒤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붙어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6x 빼기 4x 하니까 2x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3y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걸 x의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y가 없어져야 되죠. 그럼 y를 없애고 x 대신 써야 되겠죠.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2x 빼기 3y가 6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3y가 있어. y를 없애더니 3이 곱해져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3y죠. 그러니까 y를 구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3y를 우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플러스 3y가 되겠죠. 6은 좌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3y가 있는데 이 3y가 구해졌습니다. 3y가 뭡니까? 2x 빼기 6이죠. 그러면 3y 대신에 2x 빼기 6을 이 식에다 넣으면 그냥 y는 사라지고 x만 남겠죠. 자, 2x 하고 3y는 2x 마이너스 6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에 관한 식이 됐죠. 자, 2x 이제 괄호 앞에 플러스는 없애버려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x 더하기 2x는 4x 마이너스 6 더하기 5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바로 x에 관한 식이 된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y가 들어있는 이 다항식에서 이걸 xx로 나타내라. 그러면 y를 없애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y가 몇 x인지 보면 되는데 여기도 3y가 있고 여기도 3y가 있으니까 굳이 y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3y를 구한 겁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y를 구하려고 하면 분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3y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비례식이죠. 비례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라. 그러면 3하고 3x 빼기 2y를 곱하죠. 그러면 자, 3과 다항식 곱하는 거죠. 그러면 9x 빼기 6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항은 4 곱하기 x 더하기 y죠. 그럼 4x 더하기 4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x, y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x는 x끼리, y는 y끼리 모아볼까요? 자, 4x를 좌변을 이용합니다. 9x 빼기 4x 마이너스 6y는 우변을 이용하면 4y가 있는데 여기로 플러스 6y가 돼서 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5x는 15y죠. 그러면 5로 약분하면 x는 2y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수식은 x, y가 어지럽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x는 2y라는 걸 이용해서 x를 2y로 바꿔봅시다. x를 2y로. 자, 그러면 분모에서 x 대신에 2y라고 했죠. 2y, y는 그대로 써주고. 자, 2x. x가 2y니까 2x는 4y죠. 그다음 마이너스 3y. 자, x가 사라지고 y만 남았죠. 근데 결국은 y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는 3y, 분자는 y죠. 약분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x, y가 있어도 x가 사라지거나 y가 사라져서 문자가 하나가 남아 있으면 나머지도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안 없어지는 경우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다 없어지도록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어느 체험관의 관람료 하루 동안 관람객 수를 적은 표이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요금이 다 다릅니다. 성인은 X1, 청소년은 Y1, 어린이는 3분의 X1. 어린이는 어른의 3분의 1이죠. 근데 관람객은 성인은 N명, 어린이는 3N명, 청소년은 4N명이 됩니다. 1인당 관람료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하루 동안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부터 거둬들인 관람료 총액을 구한 다음에 관람객 전체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관람객 전체 몇 명입니까? N명, 4N명, 3N명은 다 합치면 8N명이죠. 8N명으로 나눠주면 1인당 관람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성인으로부터 거둬들인 돈 얼마일까요? N명한테 X1씩 거뒀으니까 성인은 NX1을 성인으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N을 앞에 써줄게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Y1씩 4N명이니까 4NY입니다. 플러스 4NY. 그 다음에 청소년은, 어린이는 3N명인데 3분의 X니까 3분의 X에다가 3N을 곱해주면 그냥 더하기 NX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총 관람 X죠. 총 인원으로 나눕니다. 총 인원은 아까 계산한 대로 N명, 4N명, 3N명을 더하니까 8N명이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데 보니까 모든 항에 N이 다 들어있죠. 먼저 분자에 있는 NX와 NX가 동류항이죠. 그냥 그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NS 더하기 NX니까 2NX 더하기 8NY, 4NY죠. 4NY, 그 다음에 8N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항에 N이 있죠? 한번 해봅시다. N도 약분하고 N도 약분하고 N 약분. 그러니까 2NX를 8N으로 나누면 N이 없어지고 4NY를 8N으로 나누면 N이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 보면 8분의 2X 4Y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천천히. 8분의 2X 더하기 4Y죠. 그럼 숫자를 또 약분할 수 있겠습니다.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X 플러스 2Y가 되겠죠. 이게 바로 답입니다. 문자로 쓰여있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죠. 도대체 평균 관람료가 얼마라는 거야? 알기 어렵죠.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이걸 답으로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항식 계산을 공부해 봤는데 다항식 계산은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법칙이 들어있는 단항식의 계산보다 더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그 다음에 동류항이 뭔지 이 개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의 나침반 저자 안영범이었습니다. 수학 개념을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수학의 나침반을 구입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수학의 나침반을 검색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